네, 안녕하세요. 망고야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드라마처럼 끝났죠? 네, 막, 딱, 이렇게, 뭐가 막, 딱, 궁금한데, 막, 딱, 아닌가요? 네. 저만,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사실은, 계속했으면 아마 머리가 막 어질어질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랬을 겁니다. 어, 지금 제가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작되는 강의임에도 것도 있지만 그 공부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웃고 들어가서 울고 나오는 학습 있고요. 울고 들어가서 웃고 나오는 학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조금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이거 선호합니다. 네. 이 웃고 들어가서 울고 나오는 게 뭐냐면 처음엔 되게 쉬워요. 점점 어려워져요. 나중에 여기서 막 꼬여요. 엉켜요. 여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빡세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포기할 사람들은 포기하고요. 다만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다만 처음에 빡세게 해놔서 이 뒤에는 그냥 흐름 잡아서 무르르듯 그냥 아마 저는 지금 교재도 진도도 조금씩 빼지만 나중에는요 이거 앞에서 다 한 거고 앞에서 했던 흐름이고 하면서 훅 넘어갈 거예요. 초반만 고생하시면 돼요. 저는 무조건 이거 선호하거든요. 초반엔 좀 재미없어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막 실패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학습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무조건 처음에 조금 고생하고 뒤에 이만큼을 웃는 게 낫지 처음에 좀 쉽게 가다가 나중에 여기서 꼬이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여기서는 해결이 돼서 끝난단 말이에요. 엔딩 때. 여기서는 엔딩에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처음만 쉬워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된 채로 끝나요.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진도가 적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는 되게 수월하게 훅훅훅훅 넘어갈 거니까요. 네, 여기 할 차례이고요. 뭐 강의 노트는 지금 10,000하고 6,000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놨지만 저희가 계속 예를 들었던 걸로 해봐요. 10,000kg고 7,000kg였잖아요. 네. 차액보험료의 가맹미건과 비율을 적용하는 이유. 네, 여기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하고 끊었잖아요. 6만원 이거 그냥 다 주지 왜 안 주냐 이거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가입이 2월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7,000km인 거를 아는 게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적과 후 착과수 조사요. 적과 후 착과수 조사. 네, 이 적과 후 착과수 조사가 언제? 사과 기준으로 하시면 우리 6월 30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적과 중 시점이죠. 6월 30일 이후 최대로요. 네, 이때 우리는 7,000을 알아요. 7,000km인 거를 안 시점이에요. 네,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왜 6만 원을 다 안 주냐면 왜 떼냐면 가맹미건과 비율을 왜 굳이 넣어서 떼냐면 작년 이맘때 우리 산불처럼 5월쯤에 산불이 크게 나서 홀라당 탔다고 해요. 우리 홀라당은 너무 경박스러우니까 있어 보이는 단어 씁시다. 전손. 네. 전손이 됐어요. 그러면 가입은 지금 10,000km로 했잖아요. 우리 7,000km 열릴 거를 5월 산불이기 때문에 모르죠. 왜냐면 이때 알을 거니까. 타임머신 우리 시간여행자나 무슨 노스트라다무스 아닌 이상 모르잖아요. 예? 토정 이지엄 선생님 아닌 이상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5월 산불 왜? 그러면 우리는 7,000km를 보상을 할 건가요? 10,000km를 보상을 할 건가요? 10,000km를 보상을 해야 되겠죠. 모르니까요. 7,000인 줄. 그죠? 네, 당연히 10,000kg을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7,000km인 거를 우리는 일단 모르니까. 그러면 보상을, 담보를 어쨌든 6월 30일까지는, 30일 이전까지는 이걸로 담보를 받잖아요. 그렇죠? 좋은 걸로. 왜냐면 5월 산불 전손 났다고 우리가 7,000km에 해당하는 거를 보험금을 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로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가입된 걸로 우리는 담보를 해주니, 보험회사는 담보를 해주니까 이 6월까지는 기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게 된 시점에서는 이제 감염위험과 비율표가 적용이 되는 거죠. 알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를 때는 어쨌든 담보를 만으로 해줄 거니까요. 계약자한테는 유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6만 원을 다 안 주고 감액. 근데 어떻게 보면 계약자가 조금 뭐 억울할 법도 해요. 내가 아니 뭐 재해가 있어서 줄어든 것도 아닌데,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재해가 있어가지고 담보를 받으면 다행인데 안 받은 상황이니까 환급이 되는 건데 억울할 법도 한데, 사실상 이게 뭐 몇만 원 차이라서 이거 가지고 막 큰 말이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액보험료의 감액미경과비를 적용하는 이유를 굳이 설명드린다면, 알기 직전 6월 30일 이후에 알 거니까 7,000은 그 이전에는 가입된 거를 그대로 담보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네, 만을 담보를 받기 때문에 다 못 준다, 너 이때 알았잖아, 네, 그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미경과 비율표 보시면, 그러니까 예시를 하나만 들었지만 네, 결국엔 이게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안 해오셔도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그 단답형 문제가 나올 데가 없어요. 다 나와가지고 이런데 가끔씩 가로 채워놔서 나올 것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은 안 해오셔도 되는데요. 우리 나중에는 요거는,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숫자를 좀 외워보도록 합시다. 차액보험료는요, 적과 후 착과수 조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차액보험료는 적과 후 착과수, 그러니까 이런 거죠. 7월 3일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했습니다. 7월 3일 그러면 8월 31일 이내에 환급이 돼야지. 이때 이미 감액이랑 다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계약 변경이랑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이내에,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감 같은 경우는 8월 15일에 적과 후 착과수가 이루어졌다. 네, 그러면 9월 30일 이내로 네,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려운 문장은 아닌데 4번 문장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이후 착과수가 적과수보다 큰 경우에는 지급한 차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팁으로 써놨는데 팁을 보셔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조사의 흐름이 아직 여러분들이 잡혀있지 않으셔서 모르실 건데, 설명을 굳이 드리면 이런 거죠. 적과 후 착과수가 7,000개. 우리 적과 후 착과수로 해요. 그 다음에 가입 착과수. 량 말고요. 량은 이제 킬로그램인데 개수로 쓸게요. 네. 10,000개고요. 적과 후 착과수가 7,000개예요. 재해는 없었습니다. 네, 재해는 없었어요. 그래서 3,000개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차액보험료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보험료 환급이 끝났어요. 왜냐면 적과 후 착과수가 조사가 일어난 다음 달 이내에 네, 차액보험료가 지급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차액보험료까지 지급이 됐어요. 3,000개에 해당하는 차액보험료. 네, 6만 원의
70% 해가지고 42,000원이 지급이 됐다고 합시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 사람이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사과가 정말 싹 떨어진 거예요. 한 개도 남김없이. 바람이 정말 너무 심하게 불어서 사과가 싹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 세봤어요. 그랬더니 9,000개가 낙과가 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상하죠? 과수원에는 분명히 7,000개 달린 걸로 조사가 됐었는데 9,000개가 낙과가 됐어요. 2,000개 어디서 났어요? 갑자기 사과를 막 붙였나요? 그럴 순 없잖아요. 이 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저가 착가 조사서가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9,000개가 달려 있었겠죠. 2,000개가 잘못됐죠. 근데 이 사람은 이미 3,000개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1,000개만 줄어든 거였잖아요. 그죠? 9,000개가 낙과가 됐으니까요. 9,000개가 달려 있었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차액보험료를 이 사람은 3,000개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차액보험료를 받았을 텐데 실제로는 1,000개에 해당하는 차액보험료만 받아야 하니 다시 정산한다는 내용이에요. 네.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평가사가 되시면 아마 저가 후 착가 조사는 거의 나가실 건데 네, 저가 후 착가 조사가 잘못되면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해서요. 네, 뒤에 계속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저가 후 착가 조사를 굉장히 잘 하셔야 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아마 처음으로 나가는 조사가 저가 후 착가 조사일 거예요. 그때 또 여러분들이 잘 네,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팁 보시면 네, 저가 이후 손해조사 시 그러니까 낙과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저가 착가 조사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그렇다. 뭐 자녀 착가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럼 9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액이랑 차액보험료랑 네,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고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시면 돼요.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제가 보기 1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탑5 안에 드는 게 이제 지금 방금 한 차액보험료. 1과목에서는 5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요? 어려운, 개념상 어려운 걸로. 네, 고비를 하나 넘기신 거예요. 다음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더해서 산출한다. 네, 영업보험료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딱 안 와닿아서 밑에 써놨어요.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더해서 영업보험료가 된다. 네, 그래서 순보험료는 뭐냐면 굳이 이 영업보험료를 왜 구분을 해놓냐면 순보험료는요 이런 거예요. 보험료를 그 보험의 원리 제가 설명드렸죠. 이 사람한테도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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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씩을 받았어요. 보험료를요. 100원씩을 받아서 얼마를 모았냐면 500원을 모았는데요. 이 중에 이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300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0원 내고 지금 300원을 받게 생겼죠. 300원 어디서 받아요? 여기서 주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사고가 안 났으니까요. 그냥 보험료 낸 거지만, 네. 나중에 또 이렇게 된 경우가 있겠죠. 이게 보험의 원리잖아요. 네. 그래서 300원을 이 사람이 받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보험료들을 받아서 뭐로 썼어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재원으로 썼죠. 네. 이게 순보험료입니다. 네. 그럼 나머지 200원은요? 나머지 200원은 보험회사도 여러분 회사잖아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전기세도 있을 거고 건물 임대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부가보험료입니다. 보험회사의 경비 등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합친 것들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합친 거를 영업보험료라고 합니다. 네, 뭐 그렇게 써요. 이렇게 불려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보조보험료는 순보험료의 50%와 부가보험료의 100%를 지원합니다. 네, 부가보험료 100%, 부가보험료는 한마디로 보험회사, 그러니까 이건 정책보험이잖아요. 정책보험이고 지금 농작물재해보험 담당하는 건 농협손해보험인데, 농협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 직원들 월급이나 뭐 임대료나 전기세나 이런 것들은 전부 부가보험료의 100%잖아요. 정부가 지원합니다. 네. 그리고 순보험료의 50%도 정부가 지원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은 50%, 지자체 30%,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20%만 내면 돼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만 통상적으로는 50% 정도는 정부가 지원을 하고 30%는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뭐 10%는 뭐 농협에서도 지원을 하고 막 하는데 통상적인 건데 과수사종의 국고 지원은 50%가 아니고요. 순보험료의 33%에서 60% 사이에서 가입 조건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70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단은 국고보조율이 이렇게 나뉘는 것들이 지금으로는 과수사종과 벼가 갈리고요. 이제 여기 이제 추가가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확정되면 말씀드리고 크게 과수사종과 벼 있는데 벼는 뭐 나중에 할 거고 그럼 과수사종만 지금 본다면 50%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60%를 지원을 해주고 50%도 지원해주고 38%, 33% 이렇게 네 가지로 지원을 해줍니다. 50%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60%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38%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33%를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70페이지에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보장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나중에 배우실 거지만 여러분 자기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용어 해정의 때 들으신 분들은 이해되실 거예요. 네, 자기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기부담 비율의 조건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이 40%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말하면 보장 수준은 60%. 내가 부담하는 게 40%니까 보장은 60%만 받는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40%일 때는 내가 부담하는 게 많으니까 정부에서 지원 많이 해주고요. 자기부담 비율이 30%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자기부담 비율이 20%거든요. 네, 이거는 50%. 다음에 15%일 때는 38%, 10%일 때는 33% 이렇게 차등 지원됩니다. 네. 자기부담 비율에 대한 설명은 뭐 용어정의 때도 드렸지만 이 뒤에 교재에 또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드리도록 하고요. 나중에는 여러분 결국엔 이것도 외우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감염위험과 비율처럼 필수는 아닌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단답형 문제를 낼 곳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지금 책 한 권이잖아요. 저게 다거든요. 근데 시험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울고 들어가서 웃고 나오자. 처음만 고생하면 다 똑같다. 그게 제 모토라서. 그러면은 두께는 두껍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공부할 양은 저 교재의 4분의 1만 공부하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흐름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자기부담 비율 같은 경우도 그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4분의 1 정도니까 얼마나 지엽적으로 나오겠어요, 시험이. 그죠? 네, 그래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나중에 이제 외울 거는 지금 걱정하실 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고 뭐뭐 외워야 될 거는 나중에 시험 직전에 제가 한 달 남겨놓고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보험료 구분, 뭐 지자체 지원 보험료는 지자체별로 지원금을 결정한다. 아까 통상적으로 30%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40% 지원하는 데도 있고요. 20%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어디서는 진짜로 40% 지원해주고, 정부에서 50% 지원하고, 지자체 40% 지원하고, 농협에서 10% 지원해서 계약자들이 무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요. 사고가 났는데 접수를 안 해요. 그래서 저분은 왜 접수를 안 하시지? 그런데 알고 보니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나가는 게 없으니까 농협에서 그냥 일괄 가입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 구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된다. 그래서 보험료 팁 보시면 보험료 산출하고 이제 엮일 건데 팁 보시면 보통은 순보험료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순보험료율의 할인 할증률, 부가보험료는 보험가입 금액의 부가보험료율 곱하기 1만원 할인 할증률. 보험료율이 순보험료니까 순보험료율이고요. 부가보험료니까 부가보험료율이고 그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고 팁이니까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보겠습니다. 보험료의 산출이요. 일단은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적용보험료가 있어요.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적용보험도 있겠죠. 지금은 과실손해보장이고 보통약관의 적용보험료인데요. 보통약관이기 때문에 보험가입 금액은 보통약관 보험가입 금액 과실에 해당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가입수익량 곱하기 가입 가격을 의미하겠죠. 거기에 보통약관이기 때문에 보통약관 영업요율인데 지역별이 왜 들어가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거 특정 지역을 말하기가 지역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서 남한에다가 북한에다 합시다. A라는 북한의 지역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있다고 해요. 제 보험도 A에서 가입을 했어요. 북한에서. 혹시 알아요? 저희 나중에 손해평가 아직 제 꿈인데 통일이 돼가지고 제가 개마공원에서 고구마 조사를 하게 되는 날이 있을지 아니면 그 사과가 20년 안으로 전부 다 북한으로 올라간대요. 기후가 지금도 강원도에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사과. 그래서 사과 조사를 북한에서 하게 될지 통일이 되고 나서 모르는 거라 어쨌든 S에 3 A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죠? 여기에 어떤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B 지역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A 지역은 제대로 그릴까요? S 3 우리나라 제가 지도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개마고원. 남한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개마고원. 그다음에 금강산이라고 할게요. 여기 그죠? 금강산의 사과 농가와 무슨 평안도 함경도 있는데 제가 솔직히 북한의 도가 어디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개마고원의 B라고 합시다. 금강산은 그나마 기후가 조금 이렇게 잘 돼서 농사가 그나마 잘 돼요. 재해가 많이 없어요. 근데 개마고원은 땅도 척박하고요. 너무 추워서 사과가 맨날 얼어요. 냉해가 심해요. 그럼 보험료율이 농사가 잘 되는 지역과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 서로 상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험가입 금액이 100만 원이면 보험료가 어디가 비싸야 돼요? 여기가 비싸야죠. 여기는 10%, 너 10만 원 내고 너는 사고 많이 안 나니까 보험료율 5%에서 너 5만 원만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보험료의 차등은 결국 무엇으로 하느냐? 보험료율로 합니다. 그게 뭐 어떻게 상이하느냐? 지역별로 상이한 거예요. 농사가 어디가 잘 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험료율이 달라서 보험료가 비싸고 안 비싸고. 사실은 근데 이것도 좀 억울한 게 뭐냐면요. 개마고원에서도 농사 정말 잘 짓는 분이 계세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역이 그냥 다른 분들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혹은 냉해가 많이 입어서 좀 비싸게 내고 보험료를 비싸게 내시는 분들도 좀 억울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요즘에 그 지역별 요율이 시군 단위가 아니고 리별로 점점 세분화대로 쪼개지고 있기는 하는 추세입니다. 억울한 분들이 많으셔서 하여튼 그래서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로 지역별로 보험료가 구분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보장은 뭐냐면 보상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 안 배우셨겠지만 일소피해나 가을동상에 부보장이 있어요. 나는 내 과수원은 응달져가지고 일소피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사실 응달지면 깔도 안 나죠. 응달진 때는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거고, 뭐 조생종 내 과수원은 아우리밖에 없어서 7월에 다 딴다.
그래서 일소도 없고 가을 동상에는 더더욱 없다. 실제로 극조생종 과수원들은 그렇거든요. 그 파란 사과 있잖아요, 아우리. 네. 나는 7월 중순이면 다 따는데 무슨 일소고 가을 동상이고 없는데, 그러면 부보장 특별약관. 보통 우리 특별약관 그럼 여러분들 뭐 안보험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특별약관 했고 소외감 추가하고 뭐 갑상선암 추가하고 림프절 추가하고 특별약관 넣으면 자꾸 뭐가 추가되는 것 같지만, 이건 거꾸로 보장을 안 하는 특별약관을 넣어서 보장을 뺍니다. 나 일소 피해 보장, 부보장 특별약관을 넣어서 일소 피해 보장 안 받아. 가을 동상에 특별약관 넣어서 안 받아. 빼요. 그러니까 보장이 점점 빠지니까 보험료는 할인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한정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한정보장이 뭐냐면 적과 종료 이전에는 우리 보상하는 재해가 뭐였냐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였잖아요. 네. 왜냐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니까. 근데 내과수원은 냉해를 입을 곳이 아니에요. 너무 햇볕도 잘 들고 너무 따뜻한 동네예요. 너무 비싸요. 일단 빼고 싶어요. 그러면 적과종료 이전에 종합이 아니고요. 5종 한정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또 자세히 설명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뒤에. 물소피해 부부장, 가을동생 부부장처럼요. 좀 나온 김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적과종료 이전에 이거 보상하는 거 아니고요. 나는 이것만 보상받을 거야. 예요. 그래서 5종 한정보장만 받아요. 적과종료 이후에 우리 태풍, 적과종료 이후에 하는 거 있죠. 태풍, 강풍, 집중호, 지진, 화재, 우박, 뭐 이런 것만 받는 거예요. 딱 5개만. 네. 난 요렇게만 받을 거야. 나는 너무 따뜻해서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적과종료 이전에 난 딱 요것만 받을래. 냉해, 뭐 조해, 한해 이런 거 안 받아. 종합이 아닌 거잖아. 딱 요 특정한. 이렇게 되면 5종 한정보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생겨요. 적과 이유처럼 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받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특약을 들으면 보장이 한정적으로 되면서 할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있습니다. 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뭐냐면 어떤 계약자가 너무 계속 보험금을 계속 받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사고가 계속 나요. 그럼 보험료가 조금 오르겠죠? 네, 사고가 거의 없어요. 보험료가 조금 할인되겠죠? 네, 그래서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있고, 방제시설 할인율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뭐 방상팬 같은 거. 나는 냉해가 너무 심한 지역인데 그래서 여기에 팬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큰 바람개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군데군데. 그러면은 냉해는 냉기가 보통 과수원에 고여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팬이 위에서 돌아요. 공기를 순환시켜요.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선생님 그 선풍기 쐬어가지고 더 추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선풍기로 막 도는 게 아니고 서서히 돌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실제로 방상팬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써가지고 나중에 뭐 요즘에는 여기다가 뭐 그 불 떼요, 불. 그럼 뜨거운 바람이 돌기는 하는데 사실은 제가 여쭤봤는데 그거는 큰 그 메리트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료비만 비싸고. 오히려 지금 냉해는 냉기가 우리 그 찬 공기는 바닥으로 깔리죠. 산 보통 비탈 밑에 있으면 냉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 딱 고이거든요.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으면 산 비탈 타고 산 밑에 있는 사과 가수원들 그럼 냉해를 잘 입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방상팬들이 군데군데 있어가지고요.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냉기를 몰아내주는 거예요. 양심적이잖아요. 그런 시설이 어쨌든 비용이 들어갈 텐데 보험에 가입하셔서 보험을 안 받고 그런 걸 해서 어쨌든 양심적이시죠? 네, 그런 방치시설 설치한 사람들은 또 할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의 산출의 공식이 이래요. 가입금액, 그다음에 지역별 영업료율에 부보장 및 한정부장 특별약관 할인율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에 방지시설 할인율 이런 것들이 다 곱해진 게 보험료 구하는 공식이다.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적용보험료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넘었지만 그래도 나무손해보장까지는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금방 하니까요. 나무손해보장은 특별약관 보험가입 금액에 지역별 특별약관 영업료율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만 곱해집니다. 나무손해보장이기 때문에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 이런 거 없고요. 방지시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만 하고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은 계약자를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농지 기준이 아니고요. 네, 계약자를 기준으로 판단이 된다. 왜냐면 그 분의 농사 기법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자 기준이고 할증 폭은 마이너스 30% 플러스 50%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방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적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상팬이 예를 들어 20% 정도 할인이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미세살수 장치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분무하는 거예요. 그 건조하면은 더 차갑거든요. 차가운데 물 뿌리면 더 추운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미세하게 뿌려서 습하게 해가지고 조금 그 냉해를 방지하는 게 있어요. 그 15%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2개 합치면 35%나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합산해서 적용하지만 최대 할인율은 30%로 제한. 막 여기서 또 막 방지시설 막 다 갖다 붙여가지고 막 40~50%씩 할인받는 거 아니에요. 네, 최대 할인율은 30%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팁은 아까 전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에 대한 것들에 대한 팁인데, 네, 요거는 사실은 수험생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아니고 나중에 평가사가 되시면 네, 그때 조금 유용하게 쓰일, 계약자 응대할 때 좀 유용하게 쓰일 팁이니까 말 그대로 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참고 삼아 하시지 이거를 막 여러분들 구분해서 막 암기하거나 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보험료의 환급부터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 1차, 2차 시험 및 실무자료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손해평가사를 사랑하는 모임 손사모 카페에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